광활하고 고요한 우주, 디스토피아에 직면한 인간이 눈길을 돌리는 곳이자 생존을 위한 열망과 미지에 대한 공포가 공존하는 곳이죠.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시작으로 등장한 우주영화의 대표 공식이기도 합니다. 곧 개봉을 앞둔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도 디스토피아로 전락한 지구와 생존을 위해 우주로 나아가는 인간상을 그려내고 있죠. 이번 시간엔 우주영화가 그려내는 어두운 미래와 미지의 존재를 마주하는 인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만든 도구와 기술은 다시 인류에게 칼날을 겨눌 수 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진일보한 문명을 향한 인류의 욕망이 역설적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반세기 전에 상상한 21세기는 인류와 기계의 생존 싸움으로 얼룩진 디스토피아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우주영화가 예측하는 디스토피아는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인 셈이죠. 고요의 바닷속 디스토피아는 물이 고갈된 지구입니다.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가뭄 현상 때문이죠. 우주영화에서 이 같은 배경은 낯설지 않습니다. 모래폭풍과 병충해를 동반한 자연재해와 식량난에 허덕이는 지구가 배경인 인터스텔라,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로 황무지가 된 지구를 배경으로 설정한 에일리언 시리즈,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지구를 떠나 우주에서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심각해진 환경오염 등을 생각해보면 지나친 경쟁과 발전으로 병든 지구가 마주할 필연적인 미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황폐화된 환경은 불평등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2012 그린랜드 등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에서 재력과 지성을 갖춘 이들만이 인류의 미래로 살아남는다는 설정은 암암리에 현존하는 현대판 계급의식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한정된 환경 속에선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존속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우주영화에서도 불평등이란 주제의식은 유독 두드러집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지구를 살릴 방법은 없다며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는 만 박사의 말은 소수가 인류 존립을 결정짓는 참담한 미래를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갈수록 스스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우주영화의 주된 배경인 병든 지구는 인간의 행보는 결코 자연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생태학적 시선이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져야 할 경각심 그 자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주영화가 취하는 장르 중에는 스릴러 혹은 공포가 많습니다. 고요의 바다에서도 그려지듯이 알 수 없는 생명체가 발해기지 대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설정은 미지의 세계가 주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에 충분하죠. 서서히 검고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왜 우리는 확인되지도 않은 우주의 외계 생명체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내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인류는 미지의 세계를 야만스럽고 폭력적인 존재로 규정해왔습니다. 단어의 어원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야만이라는 단어는 중화사상에서 비롯됐는데 말 그대로 변두리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야만인을 바바리안이라 일컫는데 어원에 따라가면 그리스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중국이나 그리스처럼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깔보는 시선에서 야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세기 전후로 성장한 유럽 제국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세기 무렵 대항해 시대를 시작으로 유럽 제국은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진출합니다. 부족한 자원과 인력을 새로운 대륙에서 수급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선진 문명을 전파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약탈과 학살을 자행합니다. 당시 파생된 대표적인 이데올로기가 바로 인종주의였죠.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워 다른 인종과 민족을 열등한 존재이자 문명화되어야 하는 야만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심지어 침략에 대한 원주민의 저항을 사륙만 일삼는 미개한 폭력성으로 격화시키기에 이릅니다. 제국주의가 자행한 학살을 정당방위로 둔갑시킨 셈이죠.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
문명의 역사를 야만의 역사라 일컬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외계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수많은 영화들에서 그려지는 외계 생명체만 떠올려도 알 수 있습니다. 우월한 문명과 기술로 지구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자신감으로 미지의 세계를 정복해온 인류의 관성에 제동이 걸리고 만 것이죠.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신중함은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에도 녹아 있습니다. 외계인을 뜻하는 에일리언은 타자라는 뜻의 라틴어 얼라이너스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경하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이 단어에서 인류가 외계를 바라보는 시선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저서 코스모스에서 외계 생명체와 교감하려는 노력을 우선 인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서열 나누기에 길들여져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과연 외계인을 마주하고 교감할 준비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시 우주영화 몇 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주로 나아가거나 외계 세력에 맞설 때 인간 사회는 유례없는 연대감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주라는 배경을 택한 영화들은 탐욕과 경쟁으로 얼룩진 인류에게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에서 인류의 생존을 모색할 방도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장대한 스케일과 신선한 스토리로 무장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고요의 바다. 과연 발해기지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과 황폐해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정예대원들의 임무는 한국형 스페이스 오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요?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까마득한 우주에 숨겨져 있을 인간적인 가치를 고요의 바다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